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생입니다. 오늘은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장 뭔지 아세요? 완장? 완장이 뭐냐면 여기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 갖다 놨어요. 이렇게 팔에다가 차는 거야. 팔에다 나는 뭐 반장, 뭐 관리 감독장, 뭐 소장 이렇게 자기의 그 직명을 넣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이게 제목이 되어 있을까를 선생님 또 그림 갖다 놨어요. 뭐냐면 이 사진 보이세요? 민중의 모습이 여기 민중이 있다면 가난하고 민중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근데 이렇게 이분은 되게 막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완장 있잖아요. 여기 완장. 이 완장을 차신 이분은 굉장히 좀 뭐라고 위협적인 그런 포즈를 하고 팔짱을 탁 끼고 뭔가 아주 세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 사진이 이 작품 완장이란 제목을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를 이미지를 연상하시면서 완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완장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어 했던 얘기는 뭘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작품을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완장이라는 거. 반장이라고 여기다 딱 찼어. 관리감독자라고 딱 찼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에 뭐 청소부, 뭐 청소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내가 반에서 이번 주에 나는 청소 담당 이런 걸 이렇게 완장으로 차고 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완장으로 뭔가를 찬다는 건 그 명의, 그 직명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권위가 있고 권력이 된다. 타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각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차는 게 완장이란 말이에요. 이 완장이 도대체 작품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갈래 장편소설이고 세태소설이야. 여러분 세태가 풀어보면 뭐예요? 세상의 모습, 형태,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세태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이 태어난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태소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소설에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건 언제일까가 궁금해지는 거지. 자, 여기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 70년대, 80년대 다 그 얘기예요. 군부 독재를 의미하는 거죠. 박정희 정권, 그 다음 전두환 정권. 요때 군부라는 거는 이제 군사 정권이잖아. 군사 정권에서는 정말 이 상하의 위계 구조, 상과 하의 위계 구조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그게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권력,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내리누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는 모습들이 되게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런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에 풍자적이다. 여러분 풍자적이다라는 거는 비판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희화적이다. 라는 거는 우스꽝스럽다. 라는 뜻이고 개념어들 모두 다 알고 계신가요? 해학적이다 그러면 이것도 웃음의 미. 향토적이다 그러면 시골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이 공간적 배경이 되어 있고요. 시점은 전지작가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술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작품 밖에 있으면서 모두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전달하는 그런 서술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권력의 부조림함에 대한 풍자다. 그럼 여러분 권력이 상징하는 완장. 완장이 이제 권력을 상징하게 될 거고 이 완장을 소망하고 부러워하고 열망하고 선망했던 주인공이 그 권력의, 그 완장의 부조리함, 그 완장의 허망함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이라는 거, 내가 뭔가 힘을 갖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사라지기 쉬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한 소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특징, 완장이란 상징적 소재를 통해 권력이 뭘까?
또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반응과 효과를 요구했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사건 전개. 여러분 이거 지금 선생님이 수능 특강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수능 특강에 보면은 그 모의 실험 했던 게 나오죠. 여러분 문제 풀어 보셨죠? 보기를 보면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냥 그냥 임의적으로 뽑았잖아. 그래서 너는 교도관이 돼, 너는 죄수가 돼. 그래가지고 실험을 한 게 너무 유명한 실험이 있죠. 그냥 그 대학생들,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 중에 이제 자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편을 나눈 거야.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교도관, 너는 죄수. 그래서 한번 생활을 해봐라 그랬더니 교도관으로 뽑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어. 내가 교도관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장을 찬 거지. 교도관이라는 완장. 죄수들에게 자기 친구야. 자기 친구인 죄수 아니야. 그냥 실험이야 실험. 죄수로 뽑혀졌던 그런 자기 친구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점점 더 가혹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쌤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장기간의 실험을 이 실험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너무 폭력적이 나오고 막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나니까 그게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지야. 권력이. 그 권력을 어떤 사람이 잡게 돼.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도 돼. 뭔가를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도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특히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권력을 가지는 순간 자기 밑에 있는 비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타인을 억누르고 타인을 억압하고 휘두르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조심하고 주의하고 내가 실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 권력이 나에게 어떤 부작용을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장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식인이야.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생이 된다는 건 우리 사회 지식인이 된다는 얘기고 언제든지 권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유능길의 완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이 강한 심리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연약한 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지 항상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완장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물 얘가 이제 종술이라는 주인공이죠. 이 종술을 통해서 권력의 의미 그리고 그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향토적인 입담과 지역 방언을 활용하게 되죠. 해학적인 표현 되게 재미있게 그려놓는 거야. 유능길은 아주 그런 재미있는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잖아요.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작은 권력 그러니까 뭐 저수지 관리인이야 말하자면 지금은 종술에게 줘요 이거를. 저수지 감독관 이라는 작은 권력을 대리인에게 나눠주고 여기 대리인은 종수를 말한다 그 얘기야. 완장 같은 상징적인 기여로 모든 사람에게 은밀하게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상층 권력자들의 횡포를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상층 권력자들이다 라면 최 사장으로 대변이 될 텐데요. 사실은 완장을 주고 야 네 맘대로 휘둘러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밑에 그 위에 숨어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훨씬 더 거대한 폭력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장을 딱 가지게 되는 순간 그 뒤에 있는 나보다 더 거대한 실체를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막 그 완장 때문에 막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층 권력자들을 더 비판하는 작품이다 라고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제와 줄거리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쌤이랑은 요
특징들이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문 상세 정리 들어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 요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상층 권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 땅 투기로 졸부가 됐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벌써 마이너스의 느낌이 오는 거죠. 마을 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서 양어장을 운영하려고 해요. 이에 마을의 소문난 왈패. 여기 오타 났다. 소문난 왈패. 깡패지 깡패. 깡패인 임종술에게 주인공입니다. 저수지의 감시원직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술이는 마을의 유명한 깡패란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세고 뭐 막 이렇게 무대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런 걸로 동네에서 악명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종술이한테는 사람들이 좀 접근을 꺼려하고 종술이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슬금슬금 숨고 뭐 이러는 존재란 말이야. 좀 무서워. 그러니까 이 저수지의 감시원직을 맡기기 너무 딱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는 그런 게 앞부분 줄거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마지막 앞부분 줄거리의 마지막 문장을 딱 잡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사람이 운수불길하셔. 잠깐 이런 총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비 보들 마시오? 날 가볍게 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누구 대사겠어요 여러분? 감시원직을 제안했잖아. 그럼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겠지. 아니 내가 잠깐 여기 시골에 이렇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가볍게 보면 곤란한디 라고 얘기하는 거 종술의 대사다라는 얘기죠. 에이 여보셔들 저수지 감시가 뭐야? 내가 개우 5만원짜리 꼴먼 스푼스 뺏기 안 되는 것 같소? 내가 결국 뭐 이렇게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머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한 달에 5만원 정도 월급만 주고 나를 이렇게 부리려고 해? 아이고 나 임종술이 이래봬도 왕년에 사장님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건 뭐예요? 저수지 감시원을 하라는 말에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기분을 나빠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시골 손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나를 가볍게 봐? 무시하는 나는 느낌을 모욕을 받은 거지.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겨우 5만원짜리 월급이야. 그리고 나 예전에 과거에 사장님이었어? 근데 지금 너무 보잘것없잖아. 저수지 감시원. 뭐야 그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 대사를 통해서 이게 처음 나온 짤막한 대사잖아요.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술이 어떤 인물인가 알 수 있는 거지. 허세가 많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얘는 백수야 백수.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놀아. 엄마한테 얹혀져 가지고 논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도 일을 해야지. 뭐라도.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은 안 하는데 허세가 많은 거지. 그지? 그리고 과거에 연연해 하면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의 인물이다라는 걸 잡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인물 제시 방법 중에서는 뭘 통해서? 간접 제시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서술자의 진술입니다. 서술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그것은 뭐냐? 사장님 소리 들었던 거야. 그건 공연한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동대문의 시장바닥. 처음에 목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목판은 뭐냐면 이렇게 나무 판잣대기에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파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포장마차.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 양키는 이제 서양, 미국인들, 서양인들 말하는 거죠. 서양인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수는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저우지간 사장님 소리를 곧잘 듣곤 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소리를 들어본 거 그거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사장이라면 그게 어떤 사장이었냐면 목판에다가 물건 파는 또는 포장마차를 하는 그리고 이 서양의 무슨 TV나 이런 것들을 몰래 들여와서 파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다 사장님 소리를 들어왔어. 그런데 여러분 이 어투 좀 한번 느껴보세요.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6번으로 가서 발표합시다. 서술자가 자기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요. 은밀하게. 종술이라는 인물 유형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허세만 가득 찬 그런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어조다라는 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사장님 소리 들었던 거 그래 그거 그냥 그렇게 허풍은 아니 그래 사실이야 사실인데 아유
그래봤자 이거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러잖아.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뜻일까, 여러분? 종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장님이라는 게 그렇게 써?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막 이렇게 막 대기업 뭐 물론 이렇게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그렇지만 얘가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나 왕년의 사장님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빛나는 그런 내력은 아니었다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진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 너 사장님 소리 들었어? 그래 맞아 너 사장님 맞았지. 아유 그런데 그 사장님이라는 게 뭐 포장마차 사장님 목판할 때 목판에다 이렇게 길가에서 장사할 때 사장님 그거잖아 라는 어투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 또는 이 문제를 내는 이 본문을 보는 출제자에 따라서 서술자의 주관적 정서가 좀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서술자의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서술자. 자 작품이라면 여기가 작품 세계라면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작품 속으로 쑥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나 판단을 은연중에 노출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깊게 읽어서 이건 서술자가 굉장히 냉소적인 자기 생각을 드러냈어 라고 읽게 되면 편집자적 논평 혹은 이렇게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서술자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 문장을 그냥 뭐 이거 이 정도로 서술자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게 고전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아주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뭐 서술자 개입이라고 볼 수 없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걸 지금 좀 남겨두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땅 하나 낳아놓고 야산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가끔 나타나던 측량기사 보조원이랑 달아났어 마누라가. 이 마누라도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었어.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맥주오래사였어. 그러니까 맥주오래 이제 여급이었던 거죠. 이 자기 마누라가. 그래서 이제 혼례도 안 올리고 살림을 차렸는데 그리고 딸을 낳았다라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번도 별표하고 가십니다. 이 단락의 서술상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서술자가 설명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말하기를 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종술의 과거 삶을 요약해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과거 삶이 어땠다고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서 목판을 했다. 목판을 놓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포장마차도 했고 나중에는 밀 수입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마누라는 어떻게 만났는데 나중에 도망갔다. 이런 과거 사실을 모두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요약 제시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 사업 경력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아이고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찌쓸 망정 시방 지금이란 뜻이야. 지금은 사세 일이 흘러가는 형세에 따를 줄도 알아야 장차 또 늘 품수 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법이지 안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소. 뭐 지출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힘입어 익삼씨도 다시 설득에 나섰다. 여기서 요거는 익삼씨 대사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거는 최 사장의 대사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사가 누구의 대사인지를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대사가 나오고 반드시 그런 표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표제를 잡아서 이건 누구 대사구나 이런 것들을 독해에서 잡고 있는 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최 사장의 얘기는 뭐냐? 너 과거의 사장님 소리 오케이 좋아. 근데 지금은 백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백수니까 일을 가지는 게 맞지. 그래야 미래에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익삼씨가 거기에 힘입어서 다시 설득해 나서 야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 하는 김에 비단잉어에다 월급 봉투를 암양여서 겸해서 한목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지? 너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소일하느라고 맨날 낚시질 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월급 봉투를 탁
겸해가지고 한 몫에 낚아올리면 얼마나 좋아 이러는 거지. 삽자로 들고 땅뛰기 하는 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삽자루를 들고 땅을 이렇게 떼어내는 거 뭐 노동이 들어가지고 힘들기까지 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위 삼아서 감시원 완장을 탁 차고 물 가장자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익삼씨가 말해. 익삼씨 말투 어때? 되게 재밌지. 그치? 표현이 되게 삽자루를 들고 땅뛰기를 한다고 이런 표현이라든지 비단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양해서 한목에 같이 낚아온 이런 표현들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미가 드러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양미가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종술이 감시원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막 부각하는 거지. 아 월급봉투도 원래 낚시 좋아하고 맨날 여기 와서 낚시하는데 거기에 월급봉투 5만 원 딱 얹혀지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너 힘든 일도 아니고 완장 딱 차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석이조 오타 났어.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잖아.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 말 끝에 완장요! 이러는 거야.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다. 이랬어. 그러면 완장요 하는 건 누구 대사야? 종술의 대사가 되는 거지. 요렇게 누구 대사인지 잡으라 그 얘기야. 이해되셨죠? 자, 11번 보세요. 리을은 종술을 갑자기 멍하게 만들었대. 막 모욕감에 막 화가 냈는데 완장하는 순간 갑자기 뻥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정작 종수를 흔든 거. 흔든 게 뭐였냐. 이 잉어에다가 월급봉투 얹어라. 뭐 그 얘기도 아니었고 최 사장이 야 앞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도 아니었고 오로지 뭐였다? 완장이라는 그 말이었다. 그 얘기야. 종수를 흔든 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종술의 완장에 대한 선망, 흥분, 관심 이런 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말에 딱 얘가 멈춰서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 얘가 그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죠? 네, 어디 봅시다. 중심사건 정리. 완장을 채워준다는 말에 태도가 확 변하는 종술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과거 얘기했죠. 사장님 소리를 들어왔던 때 그때 어땠든지 지금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과거 있고 현재 상황 즉시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하는 말하기를 최 사장이 했다. 정리 잘 되셨죠? 그 다음 가십니다.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누구 대사야? 종술의 대사지. 종술의 천치스런 좀 순진하고 바보 같은 질문인 거죠. 완장은 다 항상 팔에 차는 거지. 최 사장이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서술자의 직접적인 어떤 생각이 드러난 거야. 최 사장은 너털 웃음, 호탕한 웃음, 껄껄껄껄 이렇게 웃는 웃음 최 사장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 라는 얘기는 최 사장이 뭐 이렇게 배포도 크고 넓고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라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또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 사장이 사실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활한 사람이다. 쫌스럽고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너털 웃음을 웃었다는 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위선을 떨고 있다라는 서술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 이것 또한 선생님들에 따라서 출제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거를 서술자 개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최 사장에 대한 진술이다. 그냥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진술들이 완장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앞에서도 확인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객관식 선택지에 맞춰서 또는 내신을 본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거에 맞춰서 어떻게 읽어낼지 가능하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고 가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완장에 자꾸 얘가 자꾸 연연해 한다는 거지. 최 사장이 교활에 캐치한 거야. 캐치해가지고 뭐 어울리지도 않는 껄껄껄껄 웃으면 웃어가면서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저구맨치로 사추리에다 차는 완장이라도 받는가? 이것도 대단히 웃긴 표현이지. 완장을 어떻게 사타구니에 다 차냔 말이야. 그런 걸 봤어. 이거 팔 완장에 차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되게 재미있게 표현했어. 그래서 여기도 해학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완장이라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말이다. 누구의 내면 생각이야? 종술의 내면 생각이지. 네?
종술의 내면 생각을 서술자가 드러내주고 있어.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기억이랑 달라, 여러분. 기억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요 기억은 서술자의 생각이야. 최 사장이 주관적 생각. 최 사장이 너털 웃음이 어울리지 않는 교활한 인물이야 라는 건 서술자의 생각이잖아. 그런데 완장이란다, 왼쪽 발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라는 건 종술의 내면 생각이야. 종술의 내면 생각. 종술의 내면 생각을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당연히 직접 제시라고 말하는 거지. 좀 다른 거 알겠어요? 기억과 니은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소설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 이 생각을 하는 주체가 서술자인지 아니면 인물인지를 잘 구분해 놓고 가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완장! 왼쪽 팔에 끼는 그 완장! 그거 나보고 잘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종술이가. 그런 생각을 드러내. 본래 잽싼데가 있는 주사장이었다. 이거는 또 누가? 서술자가. 이 최 사장 되게 잽싸네야 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탁 간파하고 쥐란 놈이 곡간벽에 구멍을 뚫듯 지규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여기는 누구 생각? 종술의 욕구를 계속 자극해서 쥐가 곡간벽에 구멍을 뚫는 거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파는 거. 그래서 종술의 욕구를 계속 자극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런 용의 주도하고 집요한 최 사장의 모습과 생각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최 사장이.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제시다라는 얘기고요. 아이고,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원장에다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질 작정이네. 너 완장에, 최 사장이 생각하고 너 제가 완장에 되게 꽂혀있네. 그러면 그거를 공략하면 제가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생각한 거지. 그래서 요 대사는 여러분 종술이라는 인물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디귿에 사용된 표현법 뭐 쓰였어요, 여러분? 비유. 지규 쓰였죠? 쥐란 놈이 곡간벽에 구멍을 뚫듯 그렇게 종술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최 사장의 내면 심리, 성격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자, 고단했던 생애를 통해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을 갖고 있어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여러분 별표하십니다. 완장의 나라, 완장이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이어져 온 완장의 역사가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없음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 너무 재밌다, 여러분. 그치? 기억에 사용된 표현법 뭔가? 의인법 보이죠? 의인법. 완장의 역사가 종술의 가슴을 유혹했대. 그럼 이거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여기 의인이 보이는 거고 추상의 구체화도 쓰였지. 그치? 여러분, 완장의 역사라는 거. 역사가 보여? 역사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 추상이란 말이에요. 역사. 인류가 쌓아온 시간의 뭉탱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역사를 뭐 이렇게 치맛자락 한 끝을 딱 마치 여성인 것처럼 그 종술의 가슴을 종술을 유혹하는 여성인 것처럼 그렇게 구체화 시켜 놓은 거지. 여성의 모습으로.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도 사용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객전도도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술이 완장을 욕망하는 건데 완장이 종술을 욕망하는 것처럼 유혹한다는 건 욕망하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자리를 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객전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완장을 선망하는, 완장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종술의 심리를 또 직접 제시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장의 나라라는 건 완장으로 가득 채워진 나라, 권력이 절대적 힘을 가진 나라,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치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완장의 역사도 그렇게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치?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 살아가는 것이. 특히 70년대, 80년대를 들여다보면 완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폭력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해 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완장, 최고 권력이 사라졌을 때 그 부하 직원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이 또 군인이죠. 군인, 장군. 그 장군이 또 그 완장을 이어받아서 또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그래 왔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나라는 완장의 나라고 완장의 역사지. 그게 너무 갖고 싶었겠지. 이렇게 항상 핍박받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보십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과거입니다. 무허가로 행상을 하다가 경비원에게 쫓긴 거야. 그럼 시장 경비나 방범들이 완장이었겠지. 권력이었겠지. 이 행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계속 쫓겨다녔어. 도로교통법 위반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 노상에서 또 불법 포장마차 하다가 공무원들, 이 시비와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또 완장이었겠지.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몰래 거래한다는 뜻이야. 몰래 거래하는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시, 미군들이랑 같이 살았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을 상인들에게 중개하던 시절. 다시 말해 미군 물건을 밀수해서 중간 상인으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같은 곳에 상대편의 밀고로 뒤가 구리다라는 건 몰래 밀 반입했다는 얘기야. 밀 반입한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체포돼요. 밀수품을 운반하다 체포됐다는 거.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몸으로 때우던 시절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던 거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술이 만났던 완장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시장 경비, 방범, 그리고 공무원들, 경찰들. 에게 항상 쫓겨왔던 과거가 있는 거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냐? 완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매법이라는 건 여러분, 전매라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독점해서 이거는 이제 민간에 풀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물건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간에서 뭘 팔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전매법이고, 관세법이라는 건 뭔지 알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몰래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뭔가 관세가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관세가 붙은 것보다는 좀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래 막 사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받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다 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과거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게, 종술의 과거를 이야기해주는 21번 본문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서술성 특징 보세요. 구두점. 구두점이라는 건 여러분 마침표나 쉼표 같은 문장을 이렇게 끊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구두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점을 계속 사용한 거 확인되시죠? 여기 구두점. 그치? 또 여기도 구두점이 있었고, 어디도 있었어. 여기도 있었고, 이렇게 쉼표를 굉장히 많이 썼어. 그리고 뭐 어디 봅시다. 뭐뭐 하던 시절 명사로 끝났죠. 단속들 명사로 끝났고, 시절 명사로 끝났고, 그죠? 보이시죠? 시절 또 명사로 끝났고, 그래서 명사형 종교를 계속 반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쉼표 명사형 종교를 다 모두 다 열거했죠. 이렇게 다양한 또 표현법을 써서 종술의 과거사를 요약 제시해준 문장, 다시 말해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준 문장이 또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중요한 거 되게 많이 보인다. 그죠? 구두점 무슨 개념인지 좀 알고 가세요. 됐죠? 자, 또 봅시다. 선생님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니은 보세요. 사실 누구의 어떤 생각을 서술자가 정리해 준 건지 봅시다. 그 얘기죠. 완장에 의해 권력에 의해 억압받던 과거 일을 회상하는 종술의 내면 생각을 서술자가 말해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개념으로 치자면 이건 직접 제시예요?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여러분? 자,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편집자적 논평하면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직접 제시다 그러면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어. 다시 정리됐어요?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고, 직접 제시는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대신 드러내주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종술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거니까 이건 뭐다? 직접 제시가 된다. 라고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그 얘기야. 됐죠? 20번 하고 가야 돼. 완장의 나라, 완장의 역사에 내포된 서술자의 생각은 뭐냐? 완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민중을 억압해온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완장이 지배했던 나라, 완장이 지배했던 역사라는 건 권력이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고 그런 역사다. 라는 게 서술자의 생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는 암시적으로 좀 느껴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심사건, 완장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는 종술이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어. 권력의 폭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는 사실은 종술은 힘없는 서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현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비판이 들어가 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종술의 그 생각에 종술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서술자의 생각을 통해서 작가가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이거는 직접 제시다. 그지? 종술이 어떤 인물인지를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가 누구야? 종술이죠. 녹아났다라는 건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치? 완장 때문에 이게 싹 없어질 정도로 더 왜소해지고 보잘것없어지는 건 항상 종술이었다. 제각기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완장을 또 얼마나 선망해 왔던가. 네, 이중적 심리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드십니까? 네, 24번. 완장에 대한 종술의 이중적 시각이야. 뭐냐? 권력 때문에 정말 한스러웠고 정말 상처받았어. 그래, 사람들 반응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권력의 폭력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한스러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지. 나는 권력이 싫어. 난 권력을 절대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일단 가지게 되면 저렇게 폭력적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절대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종술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야? 권력 때문에 나 너무 상처받았어. 너무 한스러워. 그래서 난 그걸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종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인물이지. 그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종술은 이런 생각을 했어. 난 너무 그 권력의 폭력 앞에서 왜소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맨날 쫓겨다니고 정말 한이야. 나 너무 갖고 싶어 그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반감만 하고 있었다. 완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종술의 내면 심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수락했겠어요? 안 수락했겠어요? 저수지 관리직 수락한 거겠지. 완장을 갖고 싶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중략 앞부분입니다. 굉장히 직접 제시와 서술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많았던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략 뒷부분입니다. 오메 시상이나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이게 오남때 종술 엄마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그가 놈의 거 세고랑 채울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요 뭐. 자 종술에 대해서 어떤 어투로 말하는지 느낌 오시죠 여러분? 백수였다니까? 깡패였어.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근데 아이고 완장을 쳤어. 명예시기 뿐인데요. 뭐 허세 부리는 거지. 으스대고 자랑스러움에 내면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지.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우남댁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서술자의 직접 제시가 시작이 다시 되죠. 눈앞이 캄캄해졌대.
처음 맛본 기쁨. 처음 맛본 기쁨은 뭐야, 여러분? 종술이 취직을 했대. 세상에 저수지 관리원으로, 감시원으로 취직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지. 그때 너무 기뻤어. 당연히 엄마 기뻤겠지. 애가 백수로 살았다가 직업을 얻었잖아. 그거 자체로 너무 기쁜 거야. 그랬는데 그것이 마을회관 옆 공동수도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끊어놓고 보자. 요건 어떤 이 기쁨은 마을회관에 있는 공동수도에서 물을 먹는 거랑 비슷해. 그 정도의 기쁨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느낀 놀라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놀라움, 종술이 완장을 찬다는 사실에서 오는 걱정이었을 텐데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건 넓은 저수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뭔가 걱정 또는 뭐 두려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훨씬 컸다는 거야.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이게 훨씬 컸다는 거야. 우남댁에게. 대체 이 노릇을 어째야 옳단 말이냐. 이건 누구 내면 심리냐. 우남댁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우남댁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표현법들 한번 보실까요? 비유. 뭘 어떻게 비유했어? 처음 맛본 기쁨이 마을회관 옆 공동수도의 정도다.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넓은 저수지 정도다. 이렇게 해서 비유가 나왔지. 그치? 빗대어서 표현한 거잖아. 대비도 나왔다. 기쁨과 걱정의 대비도 있는 거지. 보이니? 서로 다른 정서에 대한 대비도 나타났어. 그걸 통해서 아들이 완장을 차는 것에 대한 우남댁의 거부감을 부각하고 있는 중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 그랬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중심 사건은 종술이 완장을 찬다는 말에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남댁의 모습이 딱 그려지고 있는 걸 확인하신 겁니다. 됐죠? 너 그거 완장이지. 안 누르고 감시원 할 순 없겠냐? 우남댁의 말이죠. 그거 완장 안 눌렀으면 좋겠어. 그 얘기지.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이건 종술의 생각이겠지. 순전히 완장의 매력. 다시 말해 완장을 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 그거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더러 언제까지고 개망나니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우남댁의 이 말은 종술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에이 참 엄니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 좁게 받고 살라고 그런 아들이 그렇게도 영 못마땅해요. 자 그러니까 왜 완장 차고 싶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 대접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종술은 되게 서운한 거야. 서운해. 어디 여기 왜 났지? 서운함을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내기 시작하죠. 돌아가신 양반 누구? 남편. 다시 말해 종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종술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어떻게 돌아가셨어? 한국전쟁 때 인민군 편에서 완장을 쳤단 말이야. 그걸 휘두르다가 맞아 죽었어. 여러분 이거 되게 상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종술이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남댁에게 권력이라는 건 갖고 휘두르다가 결국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비참하게. 그러니까 권력은 대단히 허망한 거지. 이걸 한번 자기 인생에서 아주 호되게 경험했어. 자기 남편을 잃었어. 그 권력 때문에, 그 완장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남댁에게 완장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야. 아버지 말이 나오자 종술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 어머니의 심정 대강 이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 종술의 내면 심리 나왔어. 완장에 푹 빠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지. 왜? 이 완장을 찾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사건. 그래서 완장을 불길해 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한편으로 이 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 정도까지는 된 거야. 하지만 그러면 그래 엄마가 걱정하고 공포스러워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 하지만 그러면 하지만 나왔으니까 뭐가 더 강하겠어. 종술에게는 완장에 대한 선망이 훨씬 더 강한 거지. 그거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훨씬 강한 거지.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 제 핏줄 탓인갑다. 이거 누구 대사? 우남댁 대사인 거지. 그랬더니 막 그 말에 네 아버지도 완장 때문에 그렇게 사죽을 못 쓰더니 너도 그러고 빗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술이 갑자기 막 열이 받는 거야.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어머니 성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오. 그 완장은 뭐야? 아버지가 짰던 인민군 완장. 인민군 완장. 이 완장은 저수지. 감독관. 이대로 완장. 그 성질부터 달라. 인민군 그거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이지. 아버지가 그 저기 윗사람 그때 그 상층의 권력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만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화를 내보긴 하지만 사실은 서운합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홧김에 종술은 그의 또 목리 심술을 부리고 말았다.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기뻐해 주길 바랬던 거지.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백수로 노는 게 어쨌든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 자기가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니까 엄마도 같이 기뻐해 주길 바랬는데 엄마가 완장에 대해 너무 걱정하니까 너무너무 심술을 또 부렸다. 그 얘기야. 새 출발이 약속된 날 취직하기로 약속한 날이지. 그 삼삼한 기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단단히 작정을 했는데 캐캐 먹은 생각 뭐야? 완장과 관련된 아버지에 대한 불행한 기억이죠. 그 생각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이 냈으니 내가 심술을 부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생각하는 거. 참 미련하다 그치? 네, 그런 종술의 내면 심리 또 나왔습니다. 네. 보세요. 중심사건. 완장을 차지 말라는 우남댁의 말에 심술을 부리는 종술이 나와 있죠. 거부감 드러내는 우남댁에게 종술은 자신이 완장을 차야 하는 이유를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어서다. 내가 완장만 있으면 내가 이걸 휘두르면 사람들이 날 사람 대접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종술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3번 별표입니다. 여기 완장이요. 완장. 이 완장을 바라보는 두 시각 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우남댁을 먼저 보시죠. 우남댁, 종술 어머니에게 완장은 권력의 허망함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이걸 차면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맞아 죽거나 불행한 결말을 맞아. 난 그걸 알아.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엄마 입장에서 그건 공포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었어. 됐죠? 그런데 종술에게는 그래요? 아니죠.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권력의 힘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소재야. 내가 그걸 가지는 순간 내 폭력은 정당해. 난 얼마든지 폭력을 사람들에게 휘둘러도 되고 사람들은 나한테 꼼짝도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 이게 종술에게 있어서의 완장이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작가의 주제는 누구 쪽에 맞춰져 있겠어요? 여기에 우남댁에게 작가의 주제의식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허망함을 마지막 결말을 보면 결국 종술도 그 권력의 허망함을 깨닫고 완장을 휙 물에다가 던져버리면서 끝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에 정치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나 상층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네,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항상 상기해야만 하는 권력이 갖고 있는 아주 묘한 심리적 반응, 부정적인 인간의 굉장히 폭력적인 본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자꾸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완장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